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미성년자가 최근 3년여간 사들인 주택이 4,749억 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7세 이하 아동의 주택 구매 건수와 액수도 각각 383건, 571억 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일기 신도시인 경기도 성남 분당 신도시의 재건축 바람이 기존 서현동 중심에서 정자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재건축 연한인 30년이 다가오는 단지들이 일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기대감과 맞물려 건축 사업에 뛰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물산의 독주가 예상됐던 서울시 동작구 소재 흑석이 구역에서 다시금 시공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시행을 맡는 해당 공공재개발 방식이 시공사 입장에서 각종 리스크가 없어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김지희입니다. 최근 올라도 너무 오른 이 물가에 서민들의 경제가 휘청이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서민 음식인 짜장면 가격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릇에 6천 원이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물가와 상반되게 이 경기는 바닥을 기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잦아들었지만 경기 사이클은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점점 치솟고 있는 이 물가, 이럴 때일수록 믿을 만한 구석 하나쯤은 만들어 두셔야겠죠. 여러분의 불로소득 부동산 투자로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 매주 수요일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죠.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차윤원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국에 반가운 비가 왔습니다. 아직도 가뭄 해소, 해갈에는 좀 부족하나 이번 주 내내 온다면 적어도 농민들의 시름은 거두어질 것 같습니다. 비가 좀 많이 와줘서 좀 농민들 좀 농사에 지장 없었으면 좋겠고, 특히 산불 지금 많이 나고 있는데 산불을 완전히 좀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부동산 세계에도 지금 현재 좀 단비가 내렸으면 하는 그런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부동산 갖고 계신 고민 같이 털어놓으면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답답함과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시원한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가뭄의 단비 같은 시원한 부동산 고민 해결책들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에 앞서서 꼭꼭박사 차윤원 대표가 준비한 부동산 강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꼭꼭박사 명강의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예, 오늘은 비가 왔는데 요즘 우리 부동산 시장에는 이자 폭등이라는 우박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이자가 참 많이 올랐는데 과연 부동산 경기 어떻게 갈까 근심 많고 지금 미래에 대한 예측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자 폭등과 부동산 시장 가까운 전망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목은 이자 폭등, 부동산 조정은 있으나 폭락은 없다. 서울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서울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을 제외한 지역들은 폭락 있을 수 있고요. 매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조정은 있으나 폭락은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폭락은 뭐고 조정은 뭐냐 이게 궁금하죠. 폭락은 IMF 끝날 때 우리 집값 거의 50%까지 내려갔죠. 이자는 25%, 24%까지 올라갔죠. 엄청난 이자의 폭등과 부동산의 폭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08년에서 2012년
그때 리먼 브러더스 사태 터지면서 모기지론 해가지고 하우스포들 많이 생겼죠. 그때도 폭락, 집값 30~40% 내리고 이자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폭락은 없다 이런 말씀은 이렇게 과거처럼 40% 50% 내리는 그런 시기는 없을 것 같고요. 적어도 한 7에서 10, 한 4, 5% 정도 조정을 하다가 그리고 가격이 급격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는 과거에 2번이나 경험을 했지요. 정말 좋은 지역 멋모르고 이자 무서워서 그리고 남들 가격 내리고 파니까 나도 멋모르고 따라서 이거 경제 끝 아니야, 부동산 시장 끝 난 거 아니야 해서 같이 멋모르고 귀가 나팔나팔 해가지고 저기 판 분들 있죠. 결국 그분들만 박살이 났죠. 결국 3, 4년 지나면서 가격이 폭등을 하고 과거 가격 다 해결하고 더 올랐죠. 그리고 2008년 가격 고점 찍고 2012년 사이에 폭락을 했는데 팔아 제낀 사람들만 우울하고 결국 갖고 있었던 분들 또 줍줍이 하셨던 분들은 지금 오히려 가격이 옛날 2008년 고점보다도 훨씬 많이 올라서 내 집 판 집 쳐다보고 가슴 아프고 우울합니다. 그 두 번의 이 가슴 아픈 사연 때문에 이제는 안 팔죠. 누가 팔죠? 팔 사람들 몇 분 있습니다. 소수가 있죠. 그래서 그분들의 하락 요인과 그리고 왜 이 시기가 지나면 다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지 조정기를 왜 거치는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자가 얼마나 올랐죠? 작년 8월, 작년 7월부터는 작년 7월까지는 0.5%였는데 작년 8월부터 0.5% 이자율 기준금리 0.5%에서 현재까지 1.75% 이자가 3배 올랐습니다. 자, 이 소득 주도로 한다고 가격 돈을 많이 풀다가 이제 긴축 이제 재정 완화를 위해서 이제 이자를 땡기려고 합니다. 이자를 돈을 걷어들이려니까 이자를 많이 올리고 있죠. 이게 마음대로 걷어집니까?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요, 이자 높인다고 해서 돈이 걷어지는 게 아니고 은행만 먹어 살리더라는 거죠. 은행만. 은행은 지금 현재 내심 그동안 영업도 잘 안 됐고 규제 때문에 힘들었는데 은행은 그냥 베푼 돈 가지고 기준금리 올려서 가격 금리 인상시켜서 지금 현재 배부르고 있겠죠. 이거 불균형입니다. 한국은행으로 또 은행도 또 콜금리 가져가야 되니까 또 내야 되겠죠. 이자 많이 냈으니까 또 이자 더 받쳐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됩니까? 사실은 이럴 때 어려울수록 더 현실적으로 부도가 나거나 부도를 막기 위해서 더 많이 돈을 필요로 해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겠죠. 아마 지금 현재 우리는 이런 재정 긴축 과연 미국에서 돈 많이 풀 때 우리 풀었습니까? 우리는 코로나 들어와서 참다 돈을 좀 풀었죠. 사실은 재정적으로 돈을 좀 풀었다고 하지만 미국에 풀어낸 뭐 하루아침에 막 1,000조 원, 막 2,000조 막 풀었잖아요. 이 진짜 엄청나게 풀어낸 거예요. 우리나라는 푼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시장에 아직 돈이 넘치고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는 과거로부터 LTV 60%로 잡아왔고 그 다음에 이 LTV에다가 DSR 그 이전에는 DTV 뭐 해가지고 했었죠. DTI 해가지고 잡다 보니까 가계 대출이 생각보다 건전했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왜 가격이 많이 오르냐? 영끌이들 뭐 이자 폭등 두 번째죠. 이자 폭등하니까 영끌족 뭐 갭 투자 해가지고 뭐 힘들다 하죠. 영끌족이 과연 대출을 받아다가 20대가 대출, 20대, 30대가 대출 받아다가 부동산만 다 넣었다고 하죠. 과연 이분들이 얼마나 신용이 좋아서 얼마나 대출 LTV, DTI가 좋아가지고 이자 받아다가 부동산에 넣겠어요. 부동산에 넣은 건 서울이 아니라 서울 바깥쪽에 지방 어디에 넣겠죠. 처음부터 잘못된 투자를 좀 했을 뿐이지 영끌족의 이자 폭등을 해서 서울의 가격이 폭락한다? 제가 봤을 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 이게 이미 영끌족들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자금들은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고 2, 3억이 필요했던 거죠. 그리고
서울에 설마 신용대출 받고 어떻게 해가 투자하신 분들 뭐 3천, 5천 받아가지고 여기 영끌족들이 사가지고 이자 부담 느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아파트 3억 5천짜리 3억 2천, 3천, 4천 영끌해가지고 투자했던 사람들은 최소한 제가 생각할 땐 5억 이상이 올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이자 부담 때문에 기권하고 포기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전셋값 오른 걸로 갚은 사람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끌족이 갔던 이 서울에 영끌해가지고 투자하셨던 분들은 최소한 평균적으로 3억에서 4억 벌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5천 빌려다가 3억 올랐다고 해서 1억 할인해서 파란다고 해서 문제가 돼요?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이자 받아서 영끌했던 것은 지방 2천만 원, 1,000만 원 갭 투자한다고 갔다가 전세값 내려가가지고 오히려 역전세나 날 우려. 그 다음에 특히 지금처럼 이자 잡고 서울 가격 조정 받을 때는 지방은 거의 폭락 수준이거든요. 안 팔리거든요. 그런 쪽이 문제가 되는지 어디는 문제가 없다? 서울은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요걸 과거 경험적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요. 지금 현재 가격을 가장 끌어내리는 요인이 뭐지요? 올 5월 9일에서 5월 10일이죠. 5월 10일에서 내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세를 한시적으로 유예를 했죠. 이건 정말 잘 조치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양도세 중과세 무전 얼토당토 없는 막 전 정부에서는 막 규제만 때려 넣었죠. 뭐 규제 때리면 좋은 게 아니라 시장의 자유를 아예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받고 있는데 규제 때리는 바람에 이 중과세 때문에 팔 수가 없었죠. 과거 어르신들, 특히 어르신들 은퇴하고 나서 내 집 살고 나서 할 게 없고 자영업 할 능력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집 좀 사가지고 월세 받던 분들, 그런 분들 전부 중과세도 때리고 종부세로 때리다 보니까 지금 황망한 지금 종부세를 내고 있고 힘들죠. 그분들이 중과세 한시적 유예를 했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종부세 부담이 되는 분들, 그분들 지금 현재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1주택 가진 분들이거나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되신 분들이 여기다 대고 지금 중과세라고 해서 막 때려서 막 매각하느냐? 아니죠. 그분들이 아니라 중과세로 내는 중과세 때문에 내년 5월 10일이 지나면 다시 중과세 받고 종부세 부담되시는 분들이 가격이 지금 현재 시장을 내릴 수 있도록 주도하고 있다고 보시죠. 그런데 시장의 어떤 시세가 막 폭락했느냐? 그게 아닙니다. 저는 가끔 간혹 뭐 7억이 내렸다는 동, 4억이 내렸다는 동 한번 조사해 보면 실제적으로 그렇게 거래된 사례는 시장에서 거래된 게 아니고 정상적으로 공인중개사에서 거래된 내용보다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번 기회에 이때다 싶어서 오히려 조사해 보면 뭐 좀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증여세 좀 줄이기 위해서 아니면 아는 사람 너도 좀 나는 어차피 세금 받는 거 지인한테 너도 좀 돈 좀 벌어라 해서 팔아주는 혹시 내부자 거래로 가격이 좀 하락돼서 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과거에 2009년도 2010년 이 사이에도 있었죠. 음마아파트라든가 잠실주공 이런 데서 보면은 가격은 15억인데 뭐 8억 9천에 거래돼서 사러 가서 보니 물건이 없더라.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항상 우리는 가십을 좋아하잖아요. 뉴스 이 기자분들.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한 번 정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렇게 갑작스러운 폭락보다는 내부자 거래 아니면 내부 증여를 통해서 가격이 좀 싸게 거래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실질적 시장은 지금 현재 조정기지 폭락장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 양도세 중과세가 한시적으로 유예됐기 때문에 내오는 건 이해갑니다. 근데 6월 1일이 지났죠. 6월 7일이 지나면서 이미 이 종부세, 재산세 맞을 사람들은 맞죠. 그래서 내년 6월까지는 끌어가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장이 조정을 좀 받다가 6월 1일까지는 좀 하락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이 오르다가 5월 10일에서 6월 1일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조정으로 가고 있고 이 조정을 받은 것에 좋은 지역들은 오르고 재개발, 재건축은 오르고 많이 올랐던 기존
아파트들만 조정을 받겠고 그리고 여러 주택 투기들을 많이 썼던 것만 움직이다가 내년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3월에서 내년 5월 10일까지 그러니까 한 2월부터 잡을까요? 내년 2월에서 5월 10일까지 이 중과세가 PIF 중과세하고 6월 1일 날 또 다시 양도세, 종부세 걸리니까 피하기 위해서 이때 가격이 좀 많이 조정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내 집이 없으신 분들, 내 집 마련하신 분들 줍줍이 하시려면 조금 기다렸다가 내년 2월에서 5월 사이에 사신다면은 아마도 좋은 내 집 마련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6월 1일이 지나면 순식간에 중과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물건이 다시 또 내놨던 물건들을 싹 걷어들이겠죠. 그러면서 시장에 매물이 없어질 거 보이고 다시 어느 정도 상승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좀 이해하고 보면은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나 싶고요. 이자 폭등은 항상 그랬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자가 폭등을 하면은 가격이 오르다가 일시적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현상이죠. 보통 이자가 폭등하면 6개월에서 한 12개월 사이에 가격이 내렸다가 상승을 합니다. 상승하는 이유는 뭐죠? 원자재값 올라가고 이자가 폭등하면 결국은 물가 상승하고 인건비 더 상승하기 때문에 결국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죠. 화폐 가치는 어떻게 하락하죠? 경제성 공학 1법칙 복리식을 역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 원금 A는 1 플러스 R분의 N승려분의 1로 화폐 가치는 하락을 하죠. 내가 갖고 있는 1억이 과연 몇 년 후에 0.5억, 5천만 원의 가치로 떨어질 거냐? 그건 R은 물가 상승률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연수, 만약에 지금 요즘 물가 상승률이 뭐 8%, 어떤 사람은 10%까지 예상을 하는데 만약에 10%까지 올라간다면 내 1억의 가치는 7.2년, 이 계산을 해보면 7.2년 후에 5천만 원 가치로 떨어지는 거죠.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8%를 하면은 약 9년 후에 내 1억의 가치가 0.5억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 집과 내가 갖고 있는 땅값은 그냥 같이 폭락하면 좋겠는데 원자재값 올라가고 땅값은 그대로 있더라도 어쩔 수 없이 분양가는 계속 상승해 가겠죠. 그래서 이자의 폭등은 왜 일시적으로 내렸다가 다시 올라가느냐? 돈이 급한 사람들, 대출받아서 엉뚱한 투기한 사람들, 그리고 사업하다가 지금 엉뚱하게도 다른 사업이 망가져서 내 집이라도 팔아서 돈을 막아야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일시적으로 자기의 사업을 영위할 수가 없으니까 팔아서 어떻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자 폭등기에는 일시적으로 매물이 시장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시간이 지나거나 정리가 되면 가격이 다시 오르죠. 요 과정은 여러분도 아셨듯이 2001년에서 2005년 사이에 있었고 또 이러한 현상은 2012년에서 17년 사이에 있었기 때문에 두 번의 경험을 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자 폭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발생되는 6에서 12개월간 견뎌 준다라면 이자 폭등에 의한 이 부분은 갈등은 사라질 거고 양도세, 과세, 중과세 한시적 유예도 내년 5월 10일이 가면 사라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가장 부동산 경기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대출의 규제죠. 대출의 규제는 뭘 없애는 거죠? 수요를 없애는 거죠. 대출 규제에서 수요 없애버렸어요. 전세 자금 대출 받아서 수요 없앴어요. 결국은 이자나 양도세보다 더 무서운 게 대출 규제죠. 신규로 자기 신용도 좋고 매월 월 수입도 좋고 고액 연봉도 받고 있는데 당장 내가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 거 신용을 좀 하려고 하니까 신용을 다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번 기회에 좀 싼 거 나왔는데 갈아타고 싶은데 15억 이상이면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갈아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따박따박 자기가 돈을 모아서 저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꼭 사람들은 깨닫게 되죠. 적금을 부어서 집을 살려고 하면
내가 3년 4년 모아가지고 집을 살려고 하면 집값이 내가 더 모은 것보다 더 많이 올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왜? 이자 폭등과 물가 상승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어올라가죠. 그러다 보니 대출 규제가 풀리면 언젠가 내 집 사야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규제를 계속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단 주가가 폭락하지요. 시장 경제에 안 돌아가지요. 중산층이 서민으로 내려가지요. 결국은 힘들어요. 이거 언제 경험했죠? 우리가 2005년, 2006년, 8년, 9년, 10년, 11년 경험했죠. 경기가 너무 힘드니까 결국은 극단의 조치를 어떻겠죠? 2014년 1월 1일 부동산 규제 다 철폐. 그래서 중과세 다 없애고 과거로 돌아가자 해서 시장 경기 활성화한 거잖아요. 경기가 어려워서 서민들 저축도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면 어떻게 한다? 결국은 부동산이라는 칼을 꺼내서 부동산 경제 활성화를 통해서 시장을 다시 살린다 해서 규제도 풀게 되죠. 그러면은 일단 부동산 규제를 풀어놓으면 일단 이사하죠. 이사치선자 돈 벌죠. 또 집 고쳐야죠. 인테리어 업체 돈 벌죠. 거기 각종 지자체 돈 벌죠. 도배하죠. 서민들 경제하죠. 용달 또 돈 벌죠. 그리고 건설회사 또 돌아가죠. 그리고 인부들도 돈 벌죠. 그리고 돈 쓰죠. 그리고 돈이 돌아가죠. 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 하락되면은 무언가 경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데 그때 규제가 풀리는 거죠. 지금 우리 경제 말이 안 힘듭니다. 왜 힘들죠? 지금 현재 겉으로 보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끼어가지고 더 많이 힘들잖아요. 힘들면 어떻게 돼요? 재정 완화해서 경제 돌려야 됩니다. 더 이자보다 더 무서운 게 규제거든요. 규제가 들어가면 결국 우리 경제 힘듭니다. 빵꾸난 타이어처럼 돌아가기 때문에 유동성을 헬프해줄 거다. 그래서 대출 규제도 풀어줄 거다. 대출 규제 풀어주면 어느 정도 경계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러한 요인들이 부동산에만 왔느냐? 주가 폭락에 오죠. 파생적으로 발생되는 것들 폭락하죠. 뭐 저는 투자에 별로 관심은 없지만 여러분들 저기 요즘 많이 떨어진 거 또 하나 있는데 그쪽 세계도 무너지죠. 이렇게 되면 어디가 올라요? 금 올라가죠. 금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금은 영원한 생존 많이 안 나오고 안정적 자산 금값 올라가겠죠. 금값 앞으로 오를 겁니다. 그래서 경기 주가 폭락 그리고 부동산 조정 물가 폭등하면 불안감에 금값 오르겠죠. 금은 또 나중에 어려울 때 내다 팔면 되니까요. 그리고 주가 폭락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부동산 경기 또 안 돌아갑니다. 항상 사람들은 부동산 경기와 주가가 이렇게 같이 충돌하는 것처럼 보지만 사실은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주가가 많이 오르면 어느 정도 벌었으니까 돈 빼서 부동산 투자하고 부동산 많이 오르면 좀 팔아서 또 주식 투자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쌍봉을 그리면서 올라가는데 주가가 폭락이 되는데 돈이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동산도 조정 들어갈 수밖에 없고 서울이 조정 들어가면 다른 데는 어떻게 돼요? 서울 기침 걸리면 다른 데는 독감으로 죽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울에 지금 조정이 들어가면 벌써 지방은 지금 거의 거래가 아예 안 되거나 거의 굉장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 폭락도 현재 이것도 언젠가 잡아줘야 되겠죠. 주가 폭락이 있고 난 후에는 항상 상승이 있을 때 좋아집니다. 그래서 부동산 주가는 어떻든 기업이 돌아가고 나라가 살아야 되니까 주가는 폭락에서 상승으로 바뀔 거다. 그리고 물가 폭등 많이 하면 이거 굉장히 서민 경제에 파탄나죠. 결국 물가 폭등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갈 거고 물가들은 어느 정도 올라가는 부분은 인정해야만 하는 시기가 온다. 그래서 물가 폭등도 지금 현재 부동산 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물가 폭등은 화폐 가치를 하락을 필수적으로 가져오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은 건물, 인건비 들어가고 건물을 짓는 거 원자재도 들어가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을 미칠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온 세상 곡물 가격에서부터 막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죠. 에너지, 석유, 뭐 가스 이런 데 힘들죠. 주범이 뭐죠?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아마 이것도 이제 재래식 무기 여러 종 다 사용했으니까 전쟁 끝나겠죠. 저는 제 개인적으로 너무 길게 하면 서로 인류가 힘들고 둘 다 지탄받으니까 곧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가을 태풍이 오기 전 한 10월에서 10월 이전에 협상 끝낼 걸로 보여진다.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래서 너무 길면 끝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는 빨리 끝내야 되는 이유가 이 동족 상잔이거든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나 같은 사람들, 같은 가족끼리 너무 많이 죽고 살면 되겠어요. 그래서 평화적으로 끝날 거밖에 없고 서로 양보가 이루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까지는 부동산이 조정받고 하락하는 요인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상승 요인 한번 찾아보자. 상승 요인. 아까 설명이 좀 중복될 수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폭등, 인건비 폭등 이런 것들은 물가 폭등은 결국은 화폐 가치 하락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영 하나가 더 늘어나든 아니면 물가 상승률만큼을 반영한 화폐 가치 하락이 있기 때문에 결국 부동산 가격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서 상승 요인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세 번째, 양질의 주택 공급이 부족해진다. 지금 여전히 양질의 주택, 서울에는 아파트가 지금 부족합니다. 근데 서울 밖에 필요도 없는 서울 밖에 땅값 사니까 많이 공급을 했죠. 1, 2, 3기 신도시 거기 영향 받을 겁니다. 지금은 서울이 필요한 거지 거기에 가가지고 뭐 GTX 깔고 뭐 한다고 해서 거기 다 사느냐? 아니라는 거죠. 서울은 지금 양질의 주택 공급이 부족합니다. 지금 재개발 재건축으로 공급한다고 합니다. 하겠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아시다시피 제가 이 서울에 아파트가 얼마나 그동안 공급이 막혔느냐를 계산을 해보니까 박원순 시장 재임 시절 7년 동안에 약 25만 세대의 5만 가구죠. 25만 가구의 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아파트 공급되는 걸 막아버렸어요. 다 해제해버렸어요. 직권 말소하거나 주민들의 반대로. 근데 이 25만 가구가 얼마나 되느냐? 일기 신도시에 5개, 분당 한 10,000세대죠. 분당, 일산, 부천, 평촌, 산본 이 5개의 이 신도시의 총 물량이 20만 8,500가구였거든요. 일기 신도시의 전체 물량보다 거의 4만여 세대가 많은 정도를 없애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서울에 아파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인위적으로 정치적으로 풀면 안 되고 그냥 오래되고 도정법에 맞게끔 나와 있으면 그냥 그 법에 맞추어서 진행되게끔 해서 공급이 됐더라고 한다면 자연적 시장의 기능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서울은 양질의 주택이 부족하다. 그래서 상승 요인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기 침체되면 이 경기 침체기에는 이 규제가 완화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결국 중산층이 서민으로 전락하고 서민들은 진짜 빈곤층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돌려줄 거다. 그래서 규제 완화가 전면적으로 검토될 거다. 완화가 되면 그러면 다시 또 시장의 재기능이 찾아가기 때문에 일부 상승률로 전환될 거다. 이런 부분이고요. 지금 저는 이제 전세 시장이 상승 예상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서로가 집값 떨어지고 또 줍줍이 한번 하려면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은 먼저 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이제 현금을 모아야 되죠. 그리고 자기는 전세를 살아야 됩니다. 언제든 전세 빼서 들어가서 줍줍이해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전세값 상승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 서울 바깥에 있는 지역들은 더더욱 이 가격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은요. 나중에 가면은요. 이 집값 하락분하고 전세 상승분을 비교하면 전세하고 집값이 같아지는 경우가 나타나요. 그래도 안 사요. 그리고 전세 놓고 왜냐하면 집값 떨어지는 데다가 집을 사면 가격이 떨어지는데 전세는 가격이 유지가 되잖아요. 보증보험 있으니까 보증도 내가 만기가 되면 가져다가 집값 떨어져서 집을 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경기가 안 돌아가고 가격 내린다고 하면 오히려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기현상을 보입니다. 그러면 갭 투자의 시기가 또 오겠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상승할 걸로 예상합니다. 이것 또한 가격 상승의 요인이고 이런 데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전세 가격이 상승될 때는 극과 극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오를 때는 많이 오르고요. 내릴 때는 아예 내려가지고 상승의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할 때는 꼭 전문가의 좀 상담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세 상승 지역에 대한 투자는 함부로 하지 말아라. 상승 요인은 있다. 하지만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고 해서 무조건 아니죠. 오히려 폭락하는 지점들도 있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6번째 상승 요인, 아까도 말씀드렸죠. IMF 끝나고 폭락하고 판 사람들만 열받고 우울증 생겼고, 또 2008년 리먼 사태 터졌을 때 집값 떨어져 팔고 난 사람들 주식 투자하고 뭐 투자하고 막 이상한 투자 해가지고 떨어지면 사야지 했더니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살 수도 없고 내가 갖고 있는 다른 투자 자산들은 반값 돼 있는 경우가 있죠. 이거 우울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당했기 때문에 2번이나 당했어요. 그래서 이 학습 효과를 2번 2회, 이 과거에 2회 경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구 내다 팔지 않을 거다. 웬만하면 견디려고 할 거다. 그래서 결론, 서울은 버티면 상승한다. 조금 고생과 고민은 있으되 잘 버티시면 이 시기가 짧게 지나면 다시 상승은 많이 안 할지라도 상승기는 오니까 한번 견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시원한 강의했는데 비는 안 왔지만 이자 폭탄은 맞았지만 비처럼 생각하시고 시원한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락 요인과 상승 요인들 함께 살펴봤는데요. 부동산 시장 최근에 굉장히 이 하락과 그리고 상승에 대한 의견이 쫀쫀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입지 선정이라든가 매물 이런 것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알짜 이 투자처를 살펴보는 눈을 잘 길러 두셔야겠습니다. 지금 바로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유료 문자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속 시원한 해결책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이 궁금하세요? 자녀 집을 살려고 그러는데 현금 3억이 있습니다. 네. 서울 근교, 그러니까 직장은 강남인데 네. 근교로 해서 갭 투자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여유자금 3억 원 정도로 이제 서울 근교를 살펴보고 계시는데 직장은 강남 쪽이시고요. 네네. 네, 그럼 강남과 조금 더 가까울수록 좋으시겠네요. 네네. 네, 갭 투자를 원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미래 가치 있는 곳 어떤 곳들인지 자세한 상담 받아볼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아까 어디 사신다고 그랬죠? 사시는 그러니까 자녀 이름으로 살려고요. 자녀가 직장이 강남입니다. 네, 얼마 정도가 있으시죠? 3억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지금 몇 살이세요? 30대 후반입니다. 결혼을 하셨어요? 이제 초에 지금 했습니다. 5월 중순에. 네, 5월 중순. 지금 아드님 쪽이에요? 따님 쪽이에요? 사위입니다. 사위가 살려 그럽니다. 사위가. 그러면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건 우리가 아직 이제 결혼 만약에 이제 했으면 네. 따님이 나 출산 문제도 있고 친정 옆에 있으면 좋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지금 친정집이 대충 어디 정도 돼요? 친정은 이제 강남이라고 보시면 되시는데요. 강릉? 네. 강릉이면은 그럼 아이가 강남. 네네네. 친정이 강남? 네네. 좀 비싼 데네요. 그럼 네. 3억 정도를 가지고 두 분이서 사위 네. 직장 위치도 강남이고 딸도 강남이고 친정도 강남이고요. 네네네. 좀 머리가 복잡하네요. 그러면 일단 결국은 나중에 이제 강남으로 입생을 해야 되니까 네. 일단 멀리서 돈이 지금은 이제 시작되는 좀 멀리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네. 멀리서 있다가 강남으로 진출을 합시다. 네네. 그리고 우리 일단 중요한 것은 주거하고 네네. 투자를 좀 분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리고 사는 것은 직장이 둘 다 강남이니까 네. 아이 출산할 때까지는 여기에 투룸 빌라 있잖아요. 네네네. 투룸 빌라에서 전세 자금 대출 나오니까 전세 네. 또 비싼 월세 좀 사시고요. 네네. 그리고 본인들은 제가 네. 생각할 때는 지금은 아파트 가격들이 많이 올라가서 불안하죠. 네. 이 불안한 걸 이기려면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사시는 게 좋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느낌이 네. 재개발 투자로서 가격이 많이 오를 만한 지역이 있어요. 네. 그 지역이 여기였으면 좋겠어요. 먼저 아파트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네. 광명 있죠.
강명이요? 광명 하안주공. 네네네. 강명 하안주공. 예, 네네. 광명 하안주공이 이제 전부 네. 재건축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아직은 네네네. 전이에요. 직전. 만약에 구역이 지정되면은 가격이 많이 오르죠. 네네. 예정지 단계에서는 서서히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 갭 투자, 매매하고 전세가하고 해서 갭 투자할 만한 데가 하안주공 네. 1단지에서 12단지에 금액을 맞춰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1단지부터 12단지. 예, 예. 네네. 예, 그리고 2년 나중에 2년 잠깐 살아가지고 비과세도 맞춰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강남이고 하니까 지하철 7호선 타고 오면 되죠. 네네. 강남 구청역 내려서 다니면 되니까. 네네. 그래서 여기는 구로하고 또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한 회사와 직장인이 많아서 여기 네. 재건축한다고 하면 가격 올라요. 아, 네. 예, 그런데 요것보다 좀 더 가깝게 좀 개발할 만한 데가 어디냐, 예정지가 어디냐면은요. 네. 신촌역 아세요? 네. 예, 신촌. 지금 네. 보면 여기 신촌역 쪽에 보면 합정역, 공덕역 있는데 공덕역이나 합정역은 역세권 개발해가지고 아파트들이 20평대가 뭐 18, 19억 하거든요. 네네. 공덕역은 50평대 지어가지고 30억 정도 하고. 네. 그런데 합정역보다는 좋고 공덕역보다 조금은 못한 신촌역 주변에 네. 여기 노고산동이라고 있어요. 네. 노고산동이 요즘 역세권 개발한다고 지금 현재 꿈틀꿈틀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기존의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이라든가 이런 거 있는데 네. 이것은 노후도가 안 맞아요. 노후도가 67%가 필요하기 때문에. 네네. 그런데 역세권 개발은 60% 노후도만 돼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요 노후도가 한 63, 4% 되는 것 같아요. 네. 역세권 개발은 무조건 되겠죠. 네. 역세권 개발하면 올 연말까지만 지구 지정을 해준다. 신청만 하기만 한다면 용적률 500%를 주거든요. 네네. 용적률 늘어나는 용적률에 뭐 예를 들어 200%짜리가 500% 받으면 네. 용적률 150%를 주민들한테 주는 거고 150% 10%로 해서 기부 체납하면 되는 건데 이 네. 350%만 해도 엄청난 이익이 발생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업성이 매우 좋아요. 네. 그래서 저는 신촌역 쪽에 보면 네. 혹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서부선역 들어보셨어요? 서부선역? 글쎄요, 그냥 흘려버려 가지고. 흘려들었죠. 네네. 이거 한번 네네네. 예, 서부선역이 이제 저기 서울대 있잖아요. 네네. 서울대학교에서 서울대 입구역 봉천동 지나서 네. 장승배기역 지나서 9호선 네. 노량진역 지나가지고 요 서강대교 여의도 지나서 서경대고 광창역 신촌역 지나서 연대로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거든요. 아, 명지대까지. 네네. 이 신촌역이 지금 2호선이죠. 우리나라에서 네. 2호선은 인기가 좋죠. 네. 그 다음이 9호선이거든요. 네. 이 2호선에 서부선역 여의도 왔다 갔다 하면은 네. 여기가 또 여의도 사람들이 또 좋아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리고 바로 옆에 보면은 그 신촌역보다 조금은 인기가 좀 떨어지지만 이대역이 있어요. 무슨 역이요? 이대역. 네네네. 예, 이화여대, 이대역. 네네네네. 거기 보면 신촌 그랑자리가 지금 재개발해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지금 30평대 아파트가 뭐 18억에서 20억 해요. 네. 그럼 신촌역 노고산동에 아파트 하나 개발하면 19, 18, 20보다 더 비싸지겠죠. 네. 그래서 19억에서 21억은 갈 거 아니겠냐 이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요 노고산동 신촌역 5번, 6번, 7번 보면은 네. 지금 현재 재개발 준비를 한창 하고 추진위원회들도 있거든요. 준비위원회들. 네. 예, 한번 가셔서 네. 5번, 6번 가셔가지고 뭐 중학교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하니까 네. 저기 사위 내분들한테 네. 주말 중에 토요일은 네. 그쪽 부동산들 열거든요. 네네. 가서 한번 임장 한번 해보고 예. 항상 있잖아요. 부동산은 논리적 투자보다는 네. 감각적 투자가 중요하잖아요. 네. 사위와 따님이 이번 기회에 이런 거 투자해가지고 네. 다리품 팔고 하고 나서 3, 4억만 올라도요. 예. 자기가 평생 일한 거 퇴직금보다 더 맞아. 많이 오르잖아요. 네네. 그러면 뭘 뜨냐면은요. 예. 눈을 떠요. 눈. 네? 눈을 뜬다고 눈. 네네네. 이 눈을 떠야 인생을 보이거든. 아, 눈을 뜨게 해주세요. 우리 그냥 대표님은 아주 그 예. 핵심을 예. 이렇게 말씀 잘해주셔서 예, 저는 이제 또 전달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 예, 실은 저는 이제 아파트가 편해서요. 저기 재개발을 가봐도 예, 예.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렇죠.
네. 일반인들은 아파트만 하거든요. 네. 모르고 편하니까. 네네. 그런데 이런 그러면 이 노가 산동은 지금 재개발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재개발이요. 그죠? 이 빌라. 재개발에 눈을 뜨는 사람들은 네. 제가 봤을 때 재건축보다 돈을 많이 벌어요. 왜 그러냐면 아. 재건축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아. 재개발은 돈이 조금 들어가거든요. 아. 그래서 이걸 병행하는 게 네. 투자에 있어서는 아주 모범 답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야, 이번 그러니까 이 예. 감 좀 키우라고 한번 꼭 아.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 시청자님도 보니까 감이 재개발 쪽은 없으니까 같이 가셔서 네.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은근히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다른 거 여쭙겠는데. 아, 지금 상계도- 요걸로만 할게요. 왜냐면 아, 또 네네. 다른 분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네. 네, 요걸로 마칠 테니까 하나를 잘하는 사람이 둘도 잘합니다. 아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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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 네, 행복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다른 문의사항 있으신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에게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네. 시청자분 어떤 부분들 해결해 드릴까요? 아, 제가 미사 센트럴 자이 네. 보유 중인데요. 네. 그 매도 시점이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저 서울에 그 투자 겸 실거주 목적으로 25평의 15억 선에서 아파트 추천 좀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네, 지금 보유하고 계신 미사 센트럴 자이를 매도하시고 서울 쪽으로 이주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상담 받아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센트럴 자이. 예, 예. 예, 센트럴 자이 앞에 저도 이 상관관계가 많거든요. 예. 센트럴 자이 가격 많이 오를 겁니다. 앞으로도 살기가 좋죠. 예, 예. 예, 특히 지금 현재 센트럴 자이, 그다음에 동일 하이빌, 센트럴 풍경채, 포샵 여기가 지금 현재 여기는 민간 분양을 했기 때문에 가격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쪽에 미사에서는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부족한 게 뭐죠? 이 동네에 부족한 거. 뭐, 여기 학원가도 있고 또 나름대로 다 있어요. 근데 중학교가 없어요. 중학교. 예. 몰라요? 여기 안 사세요? 지금 그 전세 주고 아, 그러시구나. 제가 예.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맨날 공약이 나오는데 중학교만 여기가 지금 현재 자꾸 중학교 만들어내는데 여기 중학교만 하나 들어오면 가격이 많이 오를 거고요. 예. 중학교가 안 들어오면 그냥 약간 지지부진하게 상승세만 유지할 걸로 보여집니다. 예. 자, 일단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현재 이걸 매각하면 15억 정도가 생기나 봐요. 예, 예. 예, 15억으로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이 익숙한 동네가 어디예요? 뭐 친구가 있다든가 지인이 있다든가 과거에 살았던 동네. 서울에 천호동이요. 천호동. 강동구 천호동. 예. 제가 봤을 때는 천호동 쪽 가는 바에는 미사에 그냥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예, 예. 예. 천호동. 근데 예. 말씀하세요. 저 용산 쪽 요즘에 용산이 핫하다 그러니까 네. 용산 쪽이나 예. 뭐 한 지금 주거보다는 예, 예. 좀 핫한 지역 가가지고 돈 좀 벌어보고 싶은 마음이 더 있는 거죠? 예, 예. 예. 그러시면 혹시 지금 장기적으로 몇 주택자세요? 예? 지금 몇 주택자시냐고요? 1주택이요. 일 이거 주택. 하나예요. 자, 용산 핫하신 건 지금 현재 동부이천동이라든가 한남 뉴타운 핫한 데는 지금 비싸서 못 사요. 15억 가지고는. 예. 한 25억 정도 빌라나 사더라도 18억에서 20억 정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핫한 지역에 투자를 하시려면은요. 네. 여기 센트럴 자이를 매각하지 마시고 예, 예. 여기를 담보대출을 받아 가지고 예, 예. 자녀 있으세요? 예, 하나. 예, 자녀에게 증여나 또는 차용을 하셔가지고 본인 이름으로는 용산 직접 사면 안 되거든요. 예. 자녀 이름으로 용산에
원효로 일가에다가 재개발, 역세권 재개발에 투자하세요. 예. 이해 가셨나요? 예, 예. 예, 무슨 얘기인지 아셔야 돼요. 지금은 예. 우리 시청자님은 이란 본인 집을 대출을 받으셔서 자녀에게 증여나 차용을 해주시고 자녀의 명의로 용산을 공략하는데 동부이촌동이나 뭐 여기 서부이촌동, 한남뉴타운은 너무 비싸서 투자할 수가 없으니 여기 용산 경찰서 아시죠? 예. 예, 용산 경찰서 원효로 일가 역세권 재개발에 투자하세요. 예. 이해 가셨죠? 예. 두 번째 방법. 본인은 대출 받아가지고 다 싫어. 그냥 내 이름으로 내가 살 거야. 이럴 경우에는 전세를 놓고요. 예. 전세 자금으로 여기에 직접 들어가세요. 이해 가셨어요? 예. 예. 그리고 일시적인 이주택자는 2년 이내에 매각을 하면 비과세 되니까 2년 내에 센트럴 자이를 비과세로 매각하세요. 항상 오르는 지역은 한 개보다는 두 개가 있어서 각각 다 오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 예, 이해 가셨죠? 예. 예, 그래서 용산 투자 좋습니다. 앞으로 어떻든 윤석열 정부 들어와 가지고요. 요즘은 우리 서울 지금 서울도 경기가 어렵고 조정을 받는데 지금 유일하게 오르는 데가 지금 현재 우리 삼각 지역 있는데 여기가 이제 그 소위 그 용산 대통령실이 여기 있잖아. 이번에 새 정부가 여기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이 지역 일대가 지금 가격이 상승 중이에요. 다른 데는 다 내려도 오를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기는 오피스텔, 상가, 그다음에 빌라, 그것도 재개발 예정지 빌라들이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동안 한남 뉴타운 너무 비싸니까 이쪽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숙대 입구역이나 남영역, 용산역 이런 그다음에 이 공덕역 요 사이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 무조건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60대 초반요. 60대 초반. 아직까지는 뭐 재개발 투자해도 되겠지만 연금이 좀 받는데 좀 부족하거나 했을 때는 용산 같은 데는 이제 오피스텔이 좀 싸거든요. 그래서 월세가 잘 나오니까 월세형으로 투자하시고 일단 센트럴 자이도 보관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은 수익형이나 또는 투자형 이 두 가지를 다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아들 이름 자녀 명의로 할 때는 투자형만 하시고요. 본인 이름으로 전세 놓고 전세 갈 때는 수익형 투자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 이해는 하셨죠? 예. 그리고 하남구청에 가다가 여기 지금 현재 미사 있죠. 우리 센트럴 자이 이 인근 그다음에 미사 18, 19단지 요 사이에 보면 지금 초등학교까지는 다 완성이 돼 있어요. 학원가도 다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문제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지금 부족해요. 지금 4만 세대가 넘게 들어왔는데 4만 세대가 다 들어왔는데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교육청에다가 좀 약간 좀 정식 학부형들 우리 어르신들 가셔가지고 왜 우리 미사의 손주들은 학교 다닐 초등학교는 있는데 중학교는 이렇게 멀리 가게끔 해가지고 힘들게 하고 교통적 기름값 낭비하느냐. 우리 중학교, 중학교와 좀 고등학교도 좀 만들어 달라고 배려를 좀 해달라라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님 집값도 오르고 살기 좋죠. 막 공기 좋고 뭐 망월천인가 그 강가 걸어 다니면 막 나방들도 가끔씩 보이고 나방 자주 보이나 잘 모르겠는데 좋지 않나요? 예. 안 가보셔도 모르죠. 예. 한번 가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6개월 살면 가치를 알 수 있으니까요. 아니 그럼 저기 미사는 야. 저기 몇 년 보유를 한번 적을 거예요. 다 앞으로? 얘기했으니까 시간 다 오를 수도 끝나가지고 있나요? 요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시청자분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송 시간상 다 설명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셔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0번 그리고 유료 문자 샵 3989번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물건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